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지금 이제 보강주에 강의를 이렇게 몰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몰아서 강의하는 게 컴퓨터 언어 공부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 자바 언어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 C 언어, 자바 언어, 뭐 이거는 꼭 좀 잘 익혀둬야 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그 자기주도 학습 꼭 해보라고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죠. 좀 심한데 학생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10장 예외 처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연습 문제 4번 리포트죠. 그래서 각 클래스 내부에 타이어와 엔진이 멤버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고, 네스티드 클래스 이그젬플에서 멤버 클래스 객체 생성하는 코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카점 자바는 이렇게 클래스 타이어 그리고 스태틱 클래스 엔진 이렇게 정적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스티드 클래스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카, 뉴카하고 카 아래 타이어가 클래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타이어하고 소문자 타이어. 그래서 그 마이카가 생겨난 객체잖아요. 그래서 마이카.뉴 타이어 이렇게 한다겠죠. 그 다음에 엔진도 카.점 안에 있는 그 네스티드 클래스죠. 그래서 카.엔진, 엔진은 뉴 카.엔진 정적 클래스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아주 쉽죠? 예. 자, 이번에 10장 예외 처리, 익셉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와 예외 클래스, 실행 예외, 예외 처리 코드, 예외의 종류에 따른 처리 코드, 그 다음에 자동 리소스 찾기, 예외 처리 떠넘기기,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예외와 예외 발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자, 앞 챕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몇 번 봤어요. 이 익셉션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벌써 그 캐스트 클래스 그 익셉션에 대해서도 앞에서 또 한번 예외 처리하는 거 공부했죠. 그렇죠?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이런 것들도 봤죠. 그래서 이번 10장에서 앞에서 공부한 이런 예외 처리 이것들을 이제 집대성에서 종합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 실행 오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 고장으로 인한 에러.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 뭡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하드웨어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정전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그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에러들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프로그램 잘 짜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익셉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또는 이제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 프로그램을 잘못 짜는 것에 대한 오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에러하고 좀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외가 발생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보통 그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으면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 사용하던 메모리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운영체제한테 반납을 해서 이 땅은 이 메모리는 빈 곳이니까 앞으로 다른 일로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되면은 강제 종료가 된다면은 이게 좀 애매하게 돼요. 거기가.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 운용 체제에 메모리가 반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그 예외 처리를 우리가 이렇게 추가하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그 정상 상태로 실행되다가 그 정상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다 반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떻게 예외가 어떻게 되느냐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예외고 하나는 실행 예외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외인 경우에는 컴파일러 체크 예외라고 부릅니다. 엑셉션이라고. 그래서 자바 소스를 이렇게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예외 처리 코드가 필요한지 이렇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가 없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예외는 그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예외 처리 코드를 검사하지 않는 예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하더라도 컴파일이 될 수 있고 실행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화약고를 안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그 경험상 예외 처리 코드가 추가 작성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와에서는요 예외를 클래스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JVM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외가 발생하면요 헤딩 예외 클래스로 그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예외 처리 코드에서 예외 객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클래스들은요,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java.랭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 예외들이 됩니다. 그래서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든가 interrupted exception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실행 예외들입니다. 그래서 runtime excepti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실행 예외.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null pointer exception이니, number format exception이니, 아까 공부한 class cast exception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예외하고 실행 예외를 우리가 구분하려면은 일반 예외는 이제 익셉션을 상속을 받는데 런타임 익셉션 이것들은 상속을 받지 않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그 런타임 익셉션을 익셉션을 상속받지만 JVM은 우리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했는지 여부를 보고 실행 예외를 우리가 판단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 예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예외는 얘기했다시피 자바 컴파일러가 그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경험에 의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가급적이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 처리 코드를 넣지 않으면은 그 프로그램이 바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바람직하지 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외 처리 코드를 넣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초보 개발자 프로그래머다 이러면은 많이 발생하는 익셉션, 이 자주 발생하는 익셉션이니까 이것들을 잘 익혀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널 포인터 익셉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객체 참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널 값을 갖는 참조 변수로 객체 접근 연산자인 도트를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접근을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데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링 데이터 이퀄 널이죠. 그래서 이게 참조 변수인데 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투 스트링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링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 않는데 예? 그 스트링 객체의 투 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 range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array index죠. 우리가 배열이잖아요. 배열 인덱스가 out of bound, 이게 한계를 넘어섰다 이거죠. 경계를 넘어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열에서 허용된 인덱스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했다 이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발생하는 게 배열은 0부터 시작해서 하죠. 그래서 10개의 배열 원소가 있다 그러면 인덱스는 0에서부터 9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흔히 10을 사용하려고 하는 착각을 하고 10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열의 인덱스 범위가 초과하죠. 그래서 이 array index out of bound가 발생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3인 어레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레이에 0하고 1, 2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3을 사용하면은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한번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f args length죠. 이게 2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배열이 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1은 0, 데이터 2는 args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else가 되면은 이게 args length가 2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바에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조건문으로 해서 벗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트링 데이터 100, 스트링 데이터 2 A001 이렇게 이게 왜 이거 이거 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넘버 포맷 익셉션에 대한 경우 되겠습니다. 이게 넘버 포맷인 뭐냐면은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숫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같이 A101은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스트링 100을 이 문자열을 우리가 숫자로 바꿔도 문제가 없지만은 그 알파벳 A가 있고 100을 이렇게 바꾸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 되죠,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 인테저하고 더블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래퍼 포장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가 11장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요게 parseInt 요거 있습니다. integer.parseInt data1 하면은 data1 문자열 100을 정수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data2는 정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은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건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본 타입 변환은 그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간에도 발생하고 또 구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간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아니면요,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로 타입 변환을 하면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상위, 하위 혹은 구현, 인터페이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니멀이 있고 상위에 있고 그 하위에 독, 캐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앞에서 공부한 애니멀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밑에 하위로 텔레비전과 오디오라는 구현 클래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니멀, 대문자 애니멀, 소문자 애니멀 이퀄 뉴 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문자 독, 소문자 독은 가로 열고 대문자 독 애니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강제 타입 변환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리모트 컨트롤 RC는 뉴 텔레비전하고 텔레비전하고 소문자 TV는 가로 열고 텔레비전 가로 닫고 RC. 요게 캐스팅 강제 타입 변환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애니멀하고 뉴 독을 만들어 왔는데 그 밑에는 캣이었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캣은 안 만들었잖아요. 위에 뉴 캣 했으면 되는데 캣을 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캣으로 타입 변환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예외가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텔레비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오디오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캐스팅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입된 객체가 아닌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 우리 확인을 하고 타입 변환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이게 캐스팅 강제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 연산의 결과가 true가 되면은 참이면은 바꿔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f animal instance of do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dog new animal, 요거는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쵸? 체인지 독에서 보면은 애니멀이, 여기 지금 애니멀 그걸 안 만들었죠, 그쵸? 애니멀. 그래서 클래스 애니멀이 있고, 독 익스텐드 애니멀, 캣 익스텐드 애니멀, 다 이게 상속받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멀, 소문자 애니멀 유독하고 if 애니멀 인스턴스 오브 독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인스턴스 오브 독. 그러면은 독 가로 열고 독 가로 닫고 애니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lse if를 넣고 애니멀 인스턴스 오브 캣 하면 캣 가로 열고 캣 가로 닫고 애니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인스턴스 오브를 연산을 사용을 해야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가지 종류의 실행 예외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null pointer exception, 그 다음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그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 그 다음에 class cast exception. 요거 네 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발생하는 exception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 예외 처리 코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예외 처리 코드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의 갑작스런 비정상적인 종료를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실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해주는 코드를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코드를 예외 처리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ry, catch, finally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다 그러면은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켜서 강제로 예외 처리 코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일반 예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실행 예외는 우리가 컴파일러가 체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경험으로 이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넣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외 코드는요, 우리가 말했듯이 try, catch, finally 요 블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try, catch, finally 블록은요, 생성자 내부와 메소드 내부에서 작성돼서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블록이 요 밑에 되어져 있는 요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try라고 쓰여져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결 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try 안에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결 괄호를 닫고 캐치하고 예외 클래스를 하고 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예외 처리
중간에 닫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 하고 요거를 실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예외 처리가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예외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예외 처리 블록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예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상 실행되면은 이게 캐치 요 블록은 중괄호 블록은 실행이 안 됩니다만 예외 처리가 발생되면은 여기 이게 예외 처리 실행 블록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 발생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파이널리 블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트라이 블록과 캐치 블록에서 리턴문을 사용하더라도 파이널리 블록은 항상 실행이 된다는 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클립스에는 이런 일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다. 그러면 빨간 빗줄을 그어서 예외 처리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unhandled exception 이렇게 우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unhandled exception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고 보고 그걸 우리가 이제 try catch finally 이걸 작성을 하라 이거죠. 자, 요거 한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ry catch finally example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y 하고 요게 지금 클래스 클래스 포네임 하고 자바랭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캐치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하면은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파이널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java.랭.string to 클래스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캐치할 때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try catch finally runtime exception exampl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ry가 있고요. 여기 catch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1 null, 데이터 2 null이죠. 그리고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섯 번째 여기서 여섯 번째 여기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 매개 값을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캐치가 이제 설정됩니다. 그래서 실행 매개 변수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클립스 메뉴에서요 run 하고 run configuration을 한 다음에 이제 실행 매개 값을 숫자가 아닌 문자를 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밑에 보면 숫자가 아닌 문자가 되면은 요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알죠? 요게 아규수 매개 변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캐치 넘버 폼의 익셉션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저 런 이클립스 메뉴에서 런하고 런 컨피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실행 매개 값을 이제 숫자로 넣어줘야 되는데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넣어주면은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넘버 폼의 익셉션이 발생해서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드럽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종류에 따라 처리 코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블록 내에 다양한 여러 종류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봤듯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나 뭐 넘버 폼의 익셉션이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에 그 예외 처리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더리는 예외 처리 1을 하고 넘버 폼의 익셉션은 예외 처리 2를 하고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라이 하나에 캐치가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예외가 발생하면은요, 그 즉각 그 해당 캐치 블록으로 이동을 할 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트라이가 있고 캐치 이렇게 했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행 매개값 수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우리 했죠. 그 런 컨피그레이션에 그게 없으면은 그 실행 매개 변수 값이 부족합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숫자를 넣어줘 버리면은 숫자가 변환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습해 봤으니까 실습해 볼 때 우리 런 컨피그레이션에다가 우리 매개 변수 값을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이게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예외 종류에 따른 처리 코드를 보고 있는데 이 캐치의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캐치 블록을 작성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 상위 예외 클래스가 그 하위 예외 클래스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예외를 처리해줄 클래스 블록은요, 캐치 블록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덱스 아웃 오브가 된다 그러면 얘를 하나 이렇죠? 이렇게 그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1로 이렇게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예외 클래스의 캐치 블록이 이게 위에 있으면은 하위 예외 클래스의 캐치 블록은 아예 실행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하위 예외는 상위 예외를 그 상속했기 때문에 상위 예외 타입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안 되고, 요 그 상위 예외 클래스가 아래에 있고, 그렇죠? 하위 예외 클래스가 위에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은 얘가 발생하면은 얘가, 그 다음에 요 다른 익셉션이 발생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그 스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치의 순서도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치 오더 이그젬플 요것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38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트라이가 있고 캐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되어져 있으면은 실행 매개의 값이 부족합니다 하고 다시 실행하세요 라고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들도 다 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니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그 인덱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면은 첫 번째 캐치 블록 요거 실행 매개 변수 값이 부족합니다 하고, 얘는 넘어가면은 이를테면 이제 그 넘버 포맷 익셉션이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 캐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 7 이후로 하나의 그 캐치 블록에서 여러 개의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나 넘버 폼의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OR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OR 넘버 폼의 익셉션 이 하면은 이 예외 처리가 실행이 되고, 다른 예외는 얘가 예외 처리 2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캐치 익셉션 여기 들어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길어서 그 폰트가 좀 작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바로 그 멀티 캐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5절 자동 리소스 닫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자바 7에서 새로이 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했던 리소스 객체들, 그러니까 각종 입출력 스트리밍, 서버 소켓, 소켓, 각종 채널에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안전하게 이런 리소스를 닫아줍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란 말은 말 그대로 굳이 번역하자면 시스템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게 그 시스템 자원을 이라는 말은 메모리를 썼다는 얘기고, 메모리를 썼다는 얘기는 객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리소스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객체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이게 그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하고 파일에 쓰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썼는데, 이것들 우리가 리소스 객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객체를 닫기 위해서 이렇게 그 클로즈하고 라는 우리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저 자바 7에 추가된 try with resource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파일 인풋 스트림, 그렇죠? 요게 하나의 리소스 객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그 객체에 그 익셉션이 있으면은, 그렇죠? 익셉션이 있으면은 이거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익셉션이 있으면은 예외 처리 코드가 실려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throw new exception 하고 catch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라이 블록이 정상적으로 실행을 완료했거나 도중에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의, 그렇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의 클로즈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이 실행 리소스를 닫고 캐치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try with resourc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리소스 객체가 java.lang.autoclos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저블에 클로즈 메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우리 그 API 공부를 할 텐데요. 그때 요그 try with 리소스와 함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 클로저블을 구현을 해서 그 파일 인풋 스트립 클래스를 작성하고, 그쵸? 파일 인풋 클래스를 작성하고 여기 뭐 임플멘트 하고 오토 클로저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메인에서 보면은 그 try 이렇게 돼 있죠. 드라고 파일 인풋 스트림 FIS가 new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FIS 리드 있죠. 이게 파일점 텍스트를 읽어드리는 그 녀석인데, 여기서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은 에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throw new exception 이게 실행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hrow new exception 요 코드가 바로 이제 강제로 그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예외 떠넘기기, 방금 전에 우리가 스로우를 봤잖아요. 그쵸? 이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예외를 처리하는 게 기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금 전에 봤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스로우즈입니다. 그 던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스로우 키워드는요, 이제 메소드 선언부 끝에 선언돼서 메소드에서 이게 처리하지 않은 예외를 호출하는 곳으로 이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그 throw 키워드 뒤에는 떠넘길 예외 클래스를 이제 심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떠넘길 것을 이렇게 그 예외 클래스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서 처리하지 않는 예외를 이렇게 호출해 준 것을 떠넣는 거죠. 그래서 try catch하고 클래스나 found exception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row 클래스나 found exception 이렇게 그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스트링 2 때문에 이게 그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row 키워드가 붙어 있는 메소드는요, 반드시 이 try 블록 내에 호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캐치 블록에서 떠넘겨 받은 예외를 처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row 키워드가 있는 키워드가 있는 여기, 그렇죠? throw 키워드가 있는 여기에서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이쪽 그 try catch로 이렇게 돌아와서 예외를 떠넘겨서 try catch 블록에서 예외를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API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이게 클래스 생성자하고 메소드 선언부에 이게 throw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throw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try catch 블록으로 예외 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throw를 다시 사용해서 이게 예외를 호출하면서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떠넘겨 받을 곳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try catch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 떠넘기기 요거를 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try catch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여기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그렇죠? throws하고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 catch로 이걸 사용해서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로우가 1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처리를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자, 실습해 봤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그 다양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요, 이 표준 API에서 제공되는 그 예외 클래스 밖에 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그 잔고하는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그러면은 그 은행 잔고보다 은행 잔고에 지금 10만 원이 있는데 그 20만 원을 추금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류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잔고가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외를 발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용자 정의 예외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만 원 남았는데 2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20만 원을 잔고 처리해주고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게 잔고 부족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가능성을 가능성을 따져서 이게 예외 처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의 선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ublic 클래스하고 xxx exception extends 하고 그 다음에 exception runtime exception 그 다음에 public xx exception 하고 string message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외로 선언할 경우에 exception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고 실행 예외로 선언할 경우엔 runtime exception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extend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일반 예외로 선언할 경우엔 exception을 상속받죠. 앞에 요거고 그 다음에 실행 예외로 선언하는 경우에 runtime exception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의 이름은요 우리가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무슨 exception 이렇게 여기 지금 XX exception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X exception 이런 식으로 이름이 끝에 exception이 포함되게끔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도 필드, 생성자, 메소드 포함할 수 있지만 필요가 없고 대부분 생성자만 포함되겠죠. 그래서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 그렇죠? 또는 예외 발생 원인 예외 메시지죠. 그걸 전달하기 위한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이게 둘 중에 두 개를 선언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밸런스 인서피션스를 보면은 여기 클래스하고 밸런스 인서피션트 익셉션, 익스텐스 익셉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하는 사용자 정의 익셉션을 우리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예외는요, 또는 자바 표준 예외를 여러분들의 코드에서 발생시키는 한번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발생시키는 방법은요, throw new하고 xx 요 x 세 개는 무슨 이름이죠, 그렇죠? 발란스 insufficiency 이런 exception 하고 throw new xx exception 하고 무슨 메시지 이렇게
예외 기본 생성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이게 익셉션이 무슨 원인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개를 봐야 됩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 객체를 생성할 때 요게 어느 것을 생성해도 되지만 그 캐치블록에서 예외 메시지가 필요하다면은 예외 메시지를 갖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예외 발생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는요, 내부에서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이제 예외 처리를 우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어카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계좌죠. 그래서 출금 메소드에서 잔고 필드하고 출금 앱을 비교해서 잔고가 부족하면 밸런스 인서피션스 익셉션을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사용자 정의 예외 발생하기 그 예제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가 익셉션 자바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throw new balance 잔고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요 부분이 그 사용자 정의 예외를 발생하는 거고, 여기 throw가 있었죠. 요 throw, 요 throw가 바로 사용자 정의 그 예외 떠넘기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잔고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용자 정의 예외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외 정보를 얻는다. 트라이 블록에서 이제 예외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그 캐치 블록의 예외 매개 변수를 참조하게 되니까 그 예외 객체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예외 객체는요, 익셉션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익셉션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모든 예외 객체에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get message하고 print stack trace 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킬 때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를 갖는 생성자를 사용했다. 그러면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그 예외 객체 내부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류 코드가 예외 메시지로 전달이 되면요, 그러면 캐치 블록에서 get 메시지 메소드의 그 리턴 값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했을 때에 생성자 매개 값으로 사용한 메시지가 이렇게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캐치절에서 이렇게 get 메시지죠, 그렇죠? 익셉션 2잖아요, 수문자 2. 그러니까 이 수문자 2점 get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메시지 코드 메소드의 리턴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요, 예외 발생 코드를 추적한 내용을 모두 그 콘솔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테스트하면서 오류 찾을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하고 2점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 발생 코드를 추적한 내용을 화면에다가 전부 출력시켜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류를 찾을 때 아주 쓸모있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그 예외 발생시켜서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점 get 메시지가 아까 봤듯이 예외 메시지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스택 여기가 바로 그 예외 추적 후에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서 실행 결과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뭐 10,000원이더라. 잔고 부족 마이너스 20,000원 모자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밑에 밸런스 인서피션트 익셉션이라고 해서 그 예외 추적 된 내용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장 API 클래스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API 클래스가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났지만 11장 API 클래스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기본 API 클래스하고 자바 API 도큐먼트, java.lang과 java.util 패키지를 보고 오브젝트 클래스까지 우리가 보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요 4절 부분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I, 자바 API 요걸 보겠습니다. API가 뭐냐면 A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P가 프로그래밍이고 I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란 말로 써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이제 도서관인데 여기서는 우리 프로그램 개발에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메소드들을 이게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그 클래스 밑에 있던 각종 우리 유용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틸리티 메소드들도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 도큐멘트는요, 요 웹페이지로 가서 웹브라우저로 그 API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 정도 영어는 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PI 도큐멘트는 지금 보면 보다시피 3개로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의 프레임에는 java.lang를 우리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 이쪽에는요, 하단에는 스트링을 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중앙에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스트링 그냥 이렇게 써왔는데요. 이게 스트링이 지금 보면은 API에 속하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 AP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런 식으로 요 웹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java.lang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 누르면 설명이 영어지만 쭉 뜬다는 거.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봤지만 java.lang 있잖아요. 이게 자바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클래스를 담은 패키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우리 임포트 없이도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자바랭 패키지, java.util 패키지, java.time 패키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java.lang 패키지 중에서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담고 있고 임포트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용한 그 스트링 있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있잖아요. 요 시스템 클래스도 java.lang 패키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고 있고요. 중요한 클래스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로 사용되고 있고요.
시스템 클래스가 있습니다. 요건 뭐 표준 입출력이 있고요. 자바 가상 머신 종료할 때 뭐 쓰레기 가비지 콜렉터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도 당연히 쓰죠. 네, 클래스를 메모리에다가 로딩할 때도 우리가 사용하고,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을 저장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넣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여기입니다. 문자열을 저장하고 내부 문자를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매스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대문자, 소문자 여러분들 다 주의해야 돼요. 네. 수학 함수 이용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래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래퍼가 이제 그 포장한다는 뜻이죠. 요게. 그래서 그 아래 바이트, 숏, 캐릭터, 인테저, 플로트, 더블, 뭐 부울리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갖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뭐 아는 거죠. 근데 하여간 요게 래퍼 클래스의 그 하위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 자바.ut 지금 어떻게 어디가 빠졌네? 자바.ut는 이게 좀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쓰는 어레이즈, 뭐 칼렌더, 데이트, 오브젝트, 스트링 토크나이저, 뭐 랜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 이제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칼렌더는 이제 운영 체제에서 날짜와 시간 얻을 때, 그렇죠? 데이트는 날짜와 시간 정보를 조정하는 거고, 랜덤 우리 써봤죠, 그렇죠? 그래서 난수를 얻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죠? 자바.util 패키지에 있는 이 랜덤 우리 써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의 최상위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텐드 키워드로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으면요, 당연히 java.lang.object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명시되지 않았으면요, 이 자동으로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 안에 아래 시스템, 스트링, 뭐 넘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API 도큐멘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필드가 없습니다. 오로지 메소드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상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클래스에서 이 오브젝트 메소드를, 오브젝트에서 선언된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그 메소드 중에 equals라는 메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equals는 객체를 비교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boolean equals하고 오브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를 선언한 그 객체를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참이냐 거짓이냐, 같으면은 참, 다르면은 그 거짓,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quals 메소드의 매개 타입은 오브젝트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객체가 매개 값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오브젝트가 최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는 비교 연산자인 equal과 동일한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동일한 객체다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주소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참조하는 주소. 그 주소가 같으면은 참, 주소가 다르면은 그 거짓,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객체를 이렇게 동등 비교를 할 때
이퀄스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번지를 비교하는 것이 스트링 객체의 이퀄스 메소드는요, 스트링 객체의 번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이 동일한지 조사해서 같다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예, 클래스는요,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의 이퀄스 메소드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서 재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번지 비교가 아닌 문자열 비교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에서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게 객체 해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 코드가라는 게 뭐냐면요, 객체를 식별할 하나의 정수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브젝트의 해시 코드 메소드는요, 객체의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객체가 다르면은 다른 메모리 번지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번지가 다르니까 해시 코드도 당연히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동동 비교할 때는요, 해시 코드를 좀 오버라이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해시코드 값을 그러니까 해시코드 메소드를 실행해서 리턴된 해시코드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해시코드 값이 다르면 다른 객체로 판단하고, 해시코드 같으면은 이퀄스 메소드로 다시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해시코드 메소드가 true가 나오도 이퀄스의 리턴 값이 다르면은 다른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요 461페이지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실습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기 바라겠어요. 지금 그 다음에 객체 문자 정보 toString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문자 정보를 우리가 리턴하는, 그렇죠? 그래서 객체를 이제 말 그대로 문자열로 표현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명하고 여러분들 골뱅이라고 부르는데 at하고 16진수 해시코드로 되어 있는 문자 정보를 우리가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은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간결하고 유익한 정보를 또 리턴하도록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java.util 패키지의 date 클래스는요,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날짜하고 시간 정보를 리턴하게끔 오버라이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는요,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저장하고 있는 문자를 리턴을 또 하게끔 오버라이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실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464페이지, 465페이지에 이런 실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좀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클론 복제입니다. 객체 복제입니다. 그래서 클론이 말 그대로 복제란 뜻이죠. 복제 인간 만들 때 뭐 클로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본 객체의 필드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복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얕은 복제가 있고 하나는 깊은 복제입니다. 하나는
필드 값만 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조 타입 필드는 이게 번지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얕은 복제라 그러고, 그 참조된 객체가 알맹이도 같이 통째로 복사하는 것을 우리가 깊은 복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얕은 객체 하면은 그 실제로 뭡니까? 그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는 객체는 하나죠. 근데 깊은 복제하면은 객체가 따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클론 메소드는요, 동일한 필드 값을 가진 얕은 복제된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자바 랭점 클론러블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그 객체만 구현되고요. 깊은 복제는 이제 클론 메소드도 재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 객체도 복제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여러분들 그 469페이지, 470페이지 이렇게 그 깊은 복제하는 그 실습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했지만 여러분들 꼭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객체 소멸자는 이제 파이널라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소멸하기 직전에 객체 소멸자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GC는 이게 가베지 콜렉터거든요. 쓰레기 수집가입니다.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객체 이런 것들을 가베지 콜렉터로 보내면은 이제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를 운영체제에 반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자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실행 내용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실행할 코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게 파이널라이즈 할 때 무슨 번 객체에 파이널라이즈가 실행됨, 이건 이제 객체가 소멸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비지 콜렉터는요, 이게 그 자동으로 알아서 객체를 소멸하고 메모리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소멸자는 우리 굳이 일부러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일부러 쓰레기 수집가를 빨리 실행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시스템 그 리소스가 그 메모리가 좀 부족한 동네에서는 자주 이거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베지 콜렉터가 하게끔 내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베지 콜렉터는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서 메모리를 키울 때, 그리고 CPU가 한가할 때, 이럴 때 언제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가베지 콜렉터의 구동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널라이즈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은 그 호출되는 시점에서 이게 호출되는 시점에서 이게 객체를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오브젝트 뒤에 S가 붙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11장 4절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연습 문제 10장 있죠. 익셉션의 7장을 풀고 이 클래스 소스 화면과 실행 화면을 좀 잘 동시에 보이게 캡처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고요. 연달아서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